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사람은 돈 없어서 겪는 비참함 제대로 겪어보고 한 소리일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뭐 전부가 아닐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한테는 전부예요. 다른 누구한테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전부야. 특히나 어릴 때 돈에 대한 어떤 서로를 많이 겪었던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어릴 때 좀 유복하게 자랐고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자란 분들은 돈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은 소중한 게 많을 거야.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 뭔가 압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에 대해 압박을 못 느끼는 사람들 못해도 은수저는 돼야 돼. 대한민국 은수저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은수저 무시하시면 안 돼. 은수저가 못해도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수저가 한 100억 정도니까. 한 50억 이상이니까. 은수저만 돼도 사실 막 돈에 대한 압박을 안 받고 살아. 구임살 없다고 하잖아요. 좀 잘 사는 애들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티 없이 맑은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한 반에 잘 사는 애들 이렇게 해봐야 뭐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이게. 그만큼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사장님이라서 막 아파트 막 80평에 살고 막 펜트하우스 살고 그런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한 반 있었어. 한 명. 근데 걔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삽니다. 이게. 주간경이. 그래서 절대 다수는 돈의 압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 특히나 어릴 때 돈에 대한 서름을 느껴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없다는 게 뭐 우리가 뭐 몇십억 없어가 힘든 게 아니라 단돈 몇만 원, 단돈 이제 몇십만 원 없어가지고 힘든 거야 이게. 어릴 때 집이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뭐 학교 회비 같은 거 제때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막 못 내가지고 매번 혼났다거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게 막 엄청나게 큰 돈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돈 못 내가지고 진짜 집에서 막 부모님이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선생님도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혼내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는 지금 아니겠죠. 옛날에는 막 체육복이나 왜 학교에 필요한 그런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왜 그 물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못 사면 맞았단 말이에요. 맞았어요, 여러분. 그 돈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전 어릴 때 이제 그 운동화 있죠. 그 메이크 운동화 못 신어봤어.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제 좀 많이 신어요. 어릴 때는 못 신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서름이 있어 이게. 그래서 나이키 한번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어릴 때 나이키를 못 신어봤으니까. 지금이야 워낙 신지만 그때는 못 신었어요. 그때는 막 있잖아요. 시장이 파는 운동화 신었어요. 그러면 조회 시간 되면 굉장히 내 운동화 정말 쪽팔려 이게.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또 기억났던 게 제가 중학교 때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전단지 아르바이트 아실까요? 왜 존못대나 벽 같은데 그 전단지 붙이는 거 스카치 테이프로. 그거 해가지고 돈 모아서 운동화 하나 샀거든요. 내 돈 주고. 그때 좀 새 운동화의 맛을 봤지. 아 메이크 운동화 이런 거구나. 돈의 기쁨 이런 거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어릴 때 가난을 겪는 게 안타깝다기보다는요. 어릴 때 가난을 모르다가 나이 먹어서 이 가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릴 때는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저희 때는 달라요. 저희 때는 좀 힘들게 자랐던 애들이 많은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힘들게 자랐던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웬만한 부모님 집이 아파트고
집에 냉난방 다 되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있지만 다 해주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기분값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없이 사는 거,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는 거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알게 돼요. 나이 먹어서. 지금 솔직히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고 앞가림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돈 번다고 다 앞가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든 모아 나가야죠. 그리고 한 직장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커피 타면 그만두고. 돈 버는 데 여행 가고 뭐 차 사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돈이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도 뭐 사실 뭐 돈도 많지 않은데 여행 가는 사람도 많잖아. 여행이 무슨 벼슬 다니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나이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나이는 다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내가 나이가 만 넘었는데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뭐 집도 없고 뭐 하는 돈도 없고 빚은 있네요. 빚은 한 3천만 원 있네요. 거기다가 직장도 변변찮아요.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질까?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나이 좀 있는 사람도 알 텐데 나이 먹어 돈 없다는 게 왜 슬픈지 아세요? 여기서 뭔가 좋아진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득이라는 것을 올리기 힘들어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리기 힘듭니다. 그나마 공무원분들은 뭐 계속 다니고 호봉석 얻으니까 올라간다 하지만 4개월 다닌 분들은 달라, 이게. 4개월 다닌 분들 중에서 뭐 일을 잘한다면 진급해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 돈이 없어, 이게.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장난 아니야, 이게. 특히 나이 먹었는데 난 백수야 이러면 정말 더 끔찍합니다, 이게. 진짜로. 부모님 나이 먹었지, 부모님 아픈 데 많지, 부모님도 돈이 없어, 나도 돈이 없어, 우리 형제도 넉넉치 않아. 형제도 나 같은 사람 싫어해. 그러면 이제 나온 미래가 끔찍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돈 없는 비참함은요 일찍 아는 게 좋아요. 일찍. 어릴 때 모르다가 나이 먹고 이제 아는 것보다 일찌감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네 달동네 월세로 쭉 살았고 월세 때문에 어머님이 집주인과 수시로 싸우셨어요. 3일도 굶어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식탐이 많아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은 또 좀 서러움을 많이 겪었나 보네요. 저도 달동네 출신인데, 예. 보통 여러분 왜 어느 도시든 간에 빈민가가 있습니다. 빈민가. 특히 빈민가가 의외로 서울에 많이 있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산간 지역이 많거든. 예. 서울이 산간 지역이 많죠. 그래서 서울에 보면 잘 사는 곳도 있지만 그런 이제 산 꼭대기까지 집이 이렇게 뻗친 그런 곳도 많아요. 보통 그런 게 뭐예요? 보통 산 꼭대기나 산 중턱에 집이 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잘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왜냐,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도 교통편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월세랑 보증금이 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이 달동네 이미지가 뭐 옛날에 이제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게 많이 발달 안 돼 있어. 근데 그런데 월세를 샀다고 하면 정말 이분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산동네 달동네가 집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을 텐데 그 동네에서 월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분들도 정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월세 때문에 어머니 집주인과 스스로 싸우셨다. 근데 집주인분 사정도 이해해야 돼요. 집주인분 사정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뭐냐 하면 이제 월세 생활하면 서러운 게 뭐냐 하면 주인집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인집 눈치를.
그리고 이런 월세 생활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 옛날엔 다세대주택 많았거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 뭐냐면요. 대문 하나예요. 대문 하나인데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세 가구 네 가구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집 살았었어요. 이게. 그 옛날 드라마 중에 서울에 다니는 드라마 보면 제가 말하는 집이 나와요. 그 다세대주택. 중간에 수도가 있고 화장실은 한 개야. 근데 방 한 칸에 부엌 딸린 집 이제 가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주인 세대는 좀 넓은 집에 살고 이제 나머지 세대로 살고 그 방 한 칸에 부엌 딸린 거에 뭐 이제 세 식구 네 식구 살고 이제 월세 내고 사는 거죠. 월세 뭐 30, 40 내고. 근데 보통 웬만하면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뭐라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집주인이 뭐라 하는 경우 그런 겁니다. 월세를 제때 못 내니까. 예. 집주인들이 굉장히 사악하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집주인들이 월세 걱정 아니면 사실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집을 뭐 이렇게 험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세입자한테 뭐라 하는 경우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주인과 트러블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월세를 제때 못 냈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 때문에 집주인한테 좀 속을 많이 썩였다. 그것도 되는 거야. 물론 이분들 사정도 있겠지. 이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월세를 제때 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냈겠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이런 거 봐주면 보이도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주인 하면 이렇게 얘기겠죠. 계속 밀리니까 형씨 그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 봐줄 수 없네. 이번 달까지만 살고 방 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좀 봐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 안 주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야박합니까? 이런 걸 많이 싸우는 거지. 이거 집이 진짜 어려웠던 거네. 3일도 굶어왔다는 거는. 정말 힘들게 사셨네 이분은.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지금 그렇게 안 살면 다행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어? 남한테 피해주고 그리고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정말 뭐 삶의 질 같은 거는 뭐 극도로 떨어지고 밥도 굶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돈 없으면 아무튼 나이 먹어서 돈이 없는 비참함을 다들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